나는 우리 딸 되게 이뻐. 항상 이쁘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속으로 미안해 라는 말도 해. 자, 유전자라는, 자, 첫 페이지 유전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A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선 또라이죠. 자,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염색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요. 이 세 개의 단어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항상 스타트죠. 잘 안 보이면 동생 옆에 앉든지 친구 옆에 앉든지 그래. 그냥 안 보이고 말지. 자, DNA가 있어요. DNA라는 것은 디옥시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DNA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에 관련된 물질들을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DNA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DNA에 여기서 이제 색깔펜으로 여기 유전자에서 DNA 각이 여기 부위 위치상 그 다음에 여기 부위를 또 이름을 불러볼게요.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DNA의 단위체 가장 최소 단위를 단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말이 조금 길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위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산이 한 개, 그 다음에 당, 여기서 당이라는 건 디옥시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염기 한 개, 요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하나가 요거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DNA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왜 여기다 썼냐면 여기에는 DNA에다가 히스톤이라는 단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백질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 단백질 요게 하나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음 단위로 되어 있거든. 요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솜은 DNA의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 이렇게 됐죠. DNA에 단백질이 뭉쳐 있어. DNA에 단백질 하나가 뭉쳐져 있어. 그럼 뉴클레오솜. 자, 안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관식이나 서술형은 아니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뉴자 들어가는데 길어. 그럼 단위체고 짧아. 그럼 솜이야.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나중에 문제 풀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단어니까 굳이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모여. 뉴클레오솜이라는 애가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얘가 염색사가 됩니다. 그 염색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뭉추라는 건 모였다는 뜻이야. 모이면 염색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염색사나 염색체는 펼쳐져 있느냐 뭉쳐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염색사나 염색체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얘는 이름이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감기 때 얘 모습을 띠고 있으면 염색사, 얘는 분열기 때 있는 아이야. 똑같은 아이인데 얘가 감기 때 있는 애냐 분열기 때 있는 애냐 나에 따라서 감기 때 있으면 염색사라는 어휘를 쓰는 거고 분열기 때 있으면 염색체라고 하는 어휘를 쓴다는 거. 이해는 됐죠?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되어졌고, 저 이제 유전자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유전자
이 유전자라는 건 잠깐만 보게 되면 생식세포 분열하다 보면 EN이 46개가 반으로 쪼개져요.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DNA 중에서 중에서 특정 부위, 전부 다는 아니라 특정한 부위만 얘를 유전자라고 해요. 자, 한번 예를 들고 지워버릴게요. 이 부계 쪽에서 EN이 46개, 다시 말하면 요렇게 된 아이가 23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개가 된 거야. 부계 쪽에서도 마찬가지, 모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EN은 46인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아이가 23쌍.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염색체, 요게 한 세트인데 23쌍이니까 46개가 되잖아. 그 중에서 이 중에서 23개, 즉 N은 23, 23개만. 여기서도 절반으로 쪼개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절반을 쪼개서 그 중에 23개, 즉 N은 23. 그러면 얘네들이 수정을 이루면 결국엔 다시 뭐가 돼? 이 N은 46개라는 자손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요 아이, 그 46개 중에서 23개가 자손에게 전달되고 46개 중에서 23개만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지. 요거를 뭐라고 불러? 여기 이 안에 누가 존재해? DNA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들, 요거를 우리는 유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런 게 총 몇 개야? 23개가 있거든.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 또 중에 하나씩.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복제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살짝 슉 하고 풀려요. 이렇게 풀려. 그러면 이 안에는 유전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요 안에 지금 얘가 DNA야. 오케이. 요거 각각 여기 있는 아이들 유전자인데 그 중에서 이 안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는 색깔펜으로 바꿔볼게. 하나는 노란 거랑 파란 거가 있을 때 나는 이 노란 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필요해. 난 여기만 필요해. 전체 중에 여기 있는 것만 필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럼 얘는 무엇이 돼? DNA인데 난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만 필요해. 그럼 나 요것만 카피 떠오는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불러? 얘만 유전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전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뭔가를 해. 그럼 필요한 그 아이는 유전자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나온 김에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고 또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고 치자. 이게 부계 쪽에서, 또 하나는 모계 쪽에서 받았다라고 치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같은 종들은, 자, 아빠를 볼게. 여기가 코에 관련된 유전자고 눈, 입, 귀라고 치자. 라고 했었을 때 같은 위치. 여기서 같은 위치.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 여기 이렇게. 이러면 같은 위치에 있어. 그러면 형질이 동일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코에 아빠 쪽에서 받은 유전자, 여기가 코에 관련됐으면 엄마 쪽부터 받은 유전자는 요 위치에 코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둘이서 우성, 열성, 순종, 잡종을 통해서 형질을 결정하는 거네. 근데 다른 종일 경우에는 요 위치가 같더라도 다른 형질을 결정해.
그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대립 아니야.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져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